자, 근데 요거를 다시 보면은 이런 거죠. 어,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지금 우리가 요걸 했단 말이죠. 근데 요거 하지 않더라도 이거 그대로 콤마로 냅두더라도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꿔보세요.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꾸면 콤마가 비활성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윈도우 데스크탑은 정확하게 그냥 소수점을 콤마로 보여줍니다. 자, 오케이. 라이너 어떤가요? 소수점이 그대로 나오나요? 네.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으면 내가 이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면 편안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라이너 두 번째는 여기서 1000mm가 떨어져 있습니다. 1000mm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보시면 1000mm 단위 자리가 나와요. 1000단위 자릿수를 자동으로 찍어줍니다. 윈도우 데스크탑은 두 가지가 편해요. 하나는 1000단위 자릿수가 찍혀 나오는 거, 또 하나는 소수점 자릿수를 알아서 맞춰주는 거. 네, 그래서 디멘전 스타일에서 프라이머리 유니트는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 다음 프리시즌, 소수점 자릿수를 제어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소수점이 있으면 두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치수를 기입할 겁니다. 자, 어떤가요? 소수점 두 자리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각도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각도는 정확하게 57도라서 소수점이 안 나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 프리시즌에서 거리에 대해서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표현하세요 라고 해놨고, 바로 이렇게 좌우로 나누면 오른편에 보시면 바로 여기요. 앵귤러 디멘전 각도 치수가 있죠. 여기 프리시즌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놓으면 두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자, 두 자리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근데 어떤가요? 여기는 소수점이 없어도 되는데 소수점 나오죠. 라이너로 볼까요? 자, 라이너는 어떤가요? 소수점이 안 나와요. 또 정수일 땐 소수점이 안 나옵니다. 자,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트레일링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제로 서프레션. 서프레션이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습니다. 억제하다라는 뜻으로 프레스가 누르다죠. 서프레스는 억누르다라는 뜻이 되겠죠. 트레일링은 꼴이란 얘기예요. 즉 소수점 자릿수가 소수점이 있으면 보이고 없으면 보이지 말아라. 그게 트레일링입니다. 근데 여기 각도에 보시면 각도에 제로 서프레션 보시면 트레일링이 해제되어 있어요. 얘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각도에 대해서 소수점 자릿수가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감춰지는 역할이 일어납니다. 자, 확인. 이렇게요. 그러니까 길이에 대해서 각도에 대해서 소수점 자릿수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위에 대해서 하나를 더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유니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유니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게 단위란 뜻인데, 자, 유니트를 실행하면 단위를 설정하는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리를 측정했을 때, 십진법으로 표현하고 소수점 4자리까지 나오세요. 각도를 쟀을 때
십진법이고 소수점 자릿수는 없습니다. 반시계 방향입니다. 클럭와이즈 시계 방향입니다.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길이를 재거나 각도를 쟀을 때 소수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디스턴스 그러면 거리가 나오는데 각도는 소수점이 안 찍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거리에 대해서 소수점이 디스턴스라는 명령어로 두 점을 찍으면 거리에 대해서 거리값을 측정할 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각도에 대해서는 소수점이 안 찍혀요. 이유가 바로 유니트 명령어에서 소수점을 각도에 대해서 소수점 안 보겠습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역시 바꾸셔야 돼요. 최소 두 자리는 봐야죠. 다시 한번 재볼까요? 디스턴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소수점 자릿수가 제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디멘전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라운드오프는 소수점 반올림하기입니다. 굳이 이거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소수점 자릿수를 제한하면 알아서 올라가고 내리고 합니다. 그 다음 프리픽과 서픽이 있습니다. 프리픽과 서픽은 머릿말과 꼬릿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리픽은 글자 앞에 들어가는 머릿말이고 서픽은 글자 뒤에 들어가는 꼬릿말입니다. 이 서픽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얼터네이트 때 이거 똑같이 또 나옵니다. 얼터네이트 때 하고요. 자, 메저멘트 스케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 이 메저멘트 스케일은 여기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쓸까요? 네, 속성창에서 씁니다. 컨트롤 1키 누르고 써요. 만약에 여기서 적용해 버리면 모든 도면에 다 적용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쓸 수가 없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쓰고 싶다면 이거 새로 만들어서 다시 적용해 주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디멘전 스타일을 만들어서 적용해 주면 얘만 적용되는 거죠. 디멘전 스타일을 만들어서 여기다 적용해 주면 얘만 적용되어지겠죠? 자, 왜 그렇게 쓰는지 알려드리죠. 제가 여기다가 이거 분해하고 익스플로드 했습니다. 옵셋 3mm 라인 그 다음 옵셋 15mm 아니다 너무 크다. 옵셋 10mm 뭔가 이상한데 3mm 익스텐드 네. 트림 옵셋 3mm 라인 네.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치수를 기입하면은요 얘가 너무 좁아서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뺍니다. 1번. 그리고 카피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스케일로 키웁니다. 3배만. 그러면 얘가 3배 커졌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쇄도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부분 상쇄도예요. 부분 상쇄도를 그릴 때 이렇게 내가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을 원을 그린 다음에 복사해 옵니다. 그리고 스케일로 뭐 2배나 3배 정도 키우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두 군데다가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는 3mm 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3mm씩 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해도 요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요 정도 사이즈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어떨까요? 3배를 키웠으니 3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치수도. 그 다음에 라이너 맞습니까? 치수가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3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크기를 3배를 키웠으니까 당연히 치수도 3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상태로 그냥 냅둘까요? 아니란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치수가 얘랑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컨트롤 1키를 눌러서 얘네들 쭉 선택합니다. 쭉 선택하고 컨트롤 1키를 누릅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트니까 프라이머리 유니트로 가세요. 여기 보시면 스케일 라이너가 있군요. 3배 키웠으니까 3배 줄여야죠. 네. 여기다가 3분의 1이라고 쓰고 엔터. 자, 어떤가요? 숫자 다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디멘전 스타일을 하나를 카피를 합니다. 얘를 복사를 할 겁니다. 보시면 보통은 이렇게 카피가 들어가요. 자, ISO 25인데 여기다 뒤에다 쓰죠. 스케일 1언더바3. 특수 문자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0.3 들어갈까요? 네. 0.3 들어갔네요. 프라이머리 유니트에서 얘를 1 나누기 3으로 바꾸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고 얘가 커런트로 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하나만 만들어 두는 거죠. 그 다음 얘네들을 선택하고 디멘전 스타일 유형을 1 나누기 3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3분의 1로 치수가 싹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얘는 다른 치수 유형을 지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수 유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치수 유형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여기다 적용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속성창에서 그때그때 바꿔줘서 쓰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모디파이 그 다음에 네, 여기 메저멘트 스케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됐고요. 이번엔 얼터네이트 유니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터네이트 유니트는 2차 단위 혹은 대체 치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 유니트라는 이 항목을 체크하면 대체 치수가 활성화됩니다. 자, 얘네들을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치수를 넘어가 보죠. 내가 필요에 따라서 디멘전 스타일은 이 디멘전 스타일의 얼터네이트는 여기는 모두 다 활성이에요. 모두 다 보여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어. 자, 보세요. 그러면 모든 치수에 이렇게 다 얼터네이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모든 치수에 다 얼터네이트가 들어가요. 나는 내가 필요한 거 여기만 넣고 싶어. 여기는 안 보여주고 싶어.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선택하고 여기 얼터네이트로 들어갑니다. 얼터네이트 유니트 이네이블을 보면 오프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ON으로 바꾸면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딱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두 개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자, 디멘전
모디파이 보시면 이제 체크를 하면 모두 다 모든 치수에 전부 다 적용이 되겠죠? 이때 보시면 유니트 포맷 역시 디시멀이 기본값이고 뭘로 바꿔야 돼요? 네,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수점 자릿수와 천 단위 자릿수를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프리시즌, 이거 소수점 자릿수 몇 자리까지 보여줄까요?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인치는 소수점 2자리까지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멀티플러 포 유니트, 바로 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멀티플러 포 알터네이트 유니트, 얘가 문제예요. 지금 여러 가지 숫자가 있지만 이 값을 1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머리 유니트, 내가 젠 치수에 이 값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터네이트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 값에 곱하기 얼터네이트 유니트를 곱해서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디멘전 모디파이, 제가 여기 멀티플러 포 유니트에다가 0.5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반이 나오게 되는 거죠. 30의 절반인 15가 나올 거고, 다시 또 볼까요? 모디파이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배 더 큰 숫자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멀티플러 포 유니트를 통해서 숫자를 제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긴 미리, 여긴 인치로 바꾸고 싶습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럼 여기 멀티플러 포 유니트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자, 1인치는 몇 밀리죠? 25.4mm죠. 그러면 1mm는 몇 인치일까요? 1 나누기 25.4인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캐드한테 시켜야죠. 그러니까 10 나누기 254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캐드가 알아서 계산하는데 그 값이 0.0393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값을 보면 31.18 인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디멘전 일단 꺼볼까요? 자, 껐습니다. 그러면 네, 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켜져 있는 거죠. 프리시즌 소수점 2자리까지, 그 다음에 스케일 포 유니트, 여기서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값을 제어하는 거죠. 10 나누기 254,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나올 거고요. 스케일 포, 그러니까 스케일 팩터라고 하는 바로 여기서 나누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내용, 바로 이 서픽이요. 프리픽은 쓸 일이 없어요. 서픽만 쓰시면 됩니다. 얼터네이트가 인치고 프라이머리가 밀이잖아요. 그럼 볼까요? 단위가 찍혀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도 찍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디멘전 모디파이 얼터네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는 이 단위를 지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뭘 쓰냐면 이 부분이요.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 즉 주치수 뒤에, 애프터가 뒤란 뜻이죠. 뒤에 얼터네이트를 표시할 겁니다. 아닙니다. 빌로우 프라이머리 밸류, 프라이머리 주치수 아래쪽에 보이겠습니다. 자, 빌로우를 선택하면 이렇게요. 메인이 프라이머리 밸류가 위로, 그 다음 얼터네이트가 아래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디멘전 모디파이,
네, 그럼 다 된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트레일링이 체크되어 있어야 소수점이 있으면 보이고 없으면 안 보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톨러런스. 톨러런스는 공차입니다. 우리가 쓸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알려는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공차는 치수 공차입니다. 치수에 대한 허용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할 거예요. 어떤 창업을 할 거냐면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의 크기를 재봤습니다. 휴대폰 크기 딱 쟀더니 100mm예요. 그래서 내가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공장에다 맡겼습니다. 이거 100mm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했더니 이제 공장에서 신나게 제품을 찍어서 딱 왔어요. 근데 치수를 재보니까 정확하게 100.000000으로 나올까요? 안 그래요. 기계가 열을 받으면 제품이 좀 크게 나오고 기계가 차가우면, 즉 처음에 아침에 딱 틀면 작게 나와요. 기계가 열 받으면 제품이 좀 크게 나오고 기계가 차가우면 그러니까 기계가 열받지 않은 처음에 시동한 상태는 제품이 조금 작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하죠. 내가 원하는 건 설계자가 원하는 치수는 100mm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공된 제품의 치수가 있겠죠. 100.2mm가 3mm가 나왔어요. 아니다. 좀 우리 그냥 우수리 없이 갑시다. 102mm가 나왔어요. 또는 101mm 나왔습니다. 또 어떤 건 100mm 나왔어요. 어떤 건 99mm 나왔고요. 어떤 건 98mm 나왔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판매할 수 있을까요? 판매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102mm짜리를 판매하면 어떻게 돼요? 케이스가 그냥 숭숭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98mm짜리는 어떤가요? 케이스가 휴대폰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준을 제시해 줘야 돼요. 양품과 불량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mm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장에다. 그러면 공장은 어떻게 해요?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게 허용치예요. 양품과 불량품을 나누는 허용치. 이게 공차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0.5mm입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0.5mm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0.5mm부터 99.5mm까지는 허용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요? 안 돼요. 라고 공장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공차예요. 지금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0.5라고 하는 허용치를 줬단 말이죠. 위로 내가 제시한 기준 치수 위로 0.5mm, 아래로 0.5mm. 이게 허용치인 거죠. 이게 공차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걸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예전에 되게 오래전의 얘기인데 우리 딸내미가 3살 때 이야기니까 거의 한 15년 전 얘기 같아요. 15년 더 된 얘기 같아요. 올해 고3인데 이 아이가 3살 때니까 정말 오래된 얘기예요. 설계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설계 말고 다른 걸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짤 줄 알고 설계도 할 줄 알고 심지어 3D도 해요. 애니메이션도 하고 다방면으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손대고 그래서 계피 본 케이스입니다.
선생으로서는 참 좋아요.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와이프 입장에선 나쁘죠. 돈 못 벌어오니까. 근데 그때 이제 입사했던 회사가 있었어요. 사장님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업체는 이제 사모님한테 물려주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서 그걸 개발하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이제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본인이 사장님이 원하는 걸 만들고 싶어서 만든 회사. 사장님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회사. 갔더니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기본 상식으로 설계실에서 도면을 모양을 만들고 이걸 가공하는 공장으로 내려보내주고 거기서 만들어서 조립해서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가공을 하고 이게 기본이란 말이죠. 근데 그 회사는 이걸 거꾸로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아침에 출근하고 인사 딱 한 다음에 공장으로 가요. 공장장님한테 손으로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생긴 부품을 만들어 봐. 그럼 공장장님이 이제 열심히 가공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들고 이제 조립을 해요. 조립이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치수를 다시 깎아요. 그리고 다시 조립해요. 조립이 됐어요. 그러면 그 조립된 제품을 설계실로 보내요. 설계자는 그거를 치수를 다 재서 설계를 해요. 기계 쪽이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사장님이 설계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냥 본인이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거꾸로 간단 말이죠. 근데 회식 때 이제 설계자 애들이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학교를 갓 졸업한 애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과장이었나 그랬는데 과장님 설계하셨죠? 왜? 그랬더니 아니 자기네가 이제 이걸 3D로 설계를 하는데요. 분명히 완제품은 이렇게 조립해서 일자로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설계를 해서 조립을 하면 이렇게 벌어진대요. 이유를 모르겠대요. 분명히 부품 하나하나 다 치수 맞춰가면서 했는데 왜 조립을 하면 부품이 이렇게 벌어지는지 모르겠대요. 물어봤어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너 허용치는 적용해줬니? 공차는 적용해줬니?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거꾸로 공차가 뭔데요?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구멍을 내면 그 구멍에 오차 범위가 있을 거 아니냐. 이 친구들이 그냥 순수하게 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5mm가 나왔어요. 그럼 105mm 그대로 적은 거예요. 오차 범위 생각을 안 하고 그 오차 범위를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네가 이거를 만들더라도 정확한 치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오차가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오차 범위를 생각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렇죠? 라고 그러더라고요. 회식 때. 그래서 그럼 다시 해봐.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오더니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은 이 오차 범위라는 게 존재를 해요. 하다못해 이 가구를 만들 때도 오차 범위는 존재를 해요. 그렇잖아요? 다리 길이에 대한 오차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직각을 잘 맞춘다 한들 0.01mm 오차 범위를 그러니까 0.01mm 뭐 이런 식으로 오차가 난단 말이죠. 기계 쪽에서는 1000분의 1까지 맞춰요. 오차 범위를. 저 공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저 기계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그 제품을 만들어요. 손으로 톱으로 깎고 줄이라는 도구로 표면을 만들어요. 이때 만드는 오차 범위가 50분의 1 오차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0.1인가 여기까지 맞춰요. 사람 손으로. 기계가 100분의 1 오차, 그 다음 1000분의 1 오차 이렇게 맞춰요. 사람은 10분의 1 오차를 맞춘다고 보면 기계는 100분의 1 오차, 1000분의 1 오차를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도 마찬가지겠죠. 뭐 1000분의 1 오차는 좀 무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가공한 다음에 뭘 달아두는 거예요? 발통을 달아두는 거예요.
발통 돌려가지고 높낮이 맞추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 표면이 똑바를까요? 아니면 약간 기울어졌을까요? 약간 기울어진단 말이죠. 그 오차 범위를 주어야 돼요. 다 오차 범위를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치수 공차예요. 그래서 치수 공차를 주는 방법이 메소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멘트리컬이 있고 디비전이 있고 리미트가 있습니다. 베이직은 필요 없어요. 시멘트리컬은 상한값, 위의 값과 아래 값이 똑같은 걸 말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거 있죠. 이게 시멘트리컬이에요. 그럼 리미트는 뭐냐면, 디비전은 뭐냐면 상한값과 하한값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리미트는 이거를 숫자적으로 아예 바꿔놓은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숫자적으로 바꿔놓은 것. 얘가 리미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번엔 시멘트리컬입니다. 그러니까 어퍼 밸류만 활성화됩니다. 로우 밸류는 비활성. 얘는 비활성. 자, 0.5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0.5mm 오차가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치수를 보면 모두 다 오차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공차가 다 들어가요. 안 그래요. 필요한 부분에만, 중요한 부분에만 오차를 이렇게 줍니다. 중요하지 않은 데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거 어떻게 바꿔요? 바로 여기 톨러런스에서 바꿉니다. 톨러런스에서 ON 누르시면 돼요. 자, 맨 아래 톨러런스를 간 다음 시멘트리컬, 넌, 시멘트리컬, 디비전, 리미트, 베이직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모디파이, 그 다음 디비전입니다. 디비전은 어퍼 밸류와 로우 밸류 두 개를 넣으시면 돼요. 즉 상한값과 하한값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거죠. 상한값은 0.3mm로 되고 하한값은 0.2mm로.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0.3 마이너스 0.2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상한값, 하한값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치수 문자의 위치가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안 돼요. 이 공차의 중간에 있어야만 합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버티컬 포지션을 보시면 이렇게요. 바텀으로 잡혀 있어요. 미들로 놓으셔야 됩니다. 미들로 놓으시면 이렇게 문자가 치수 공차의 중간에 걸쳐지게 됩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스케일 포 헤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치수 문자의 크기예요. 이 치수 문자의 크기가 이렇게 크면 안 돼요. 치수 문자의 크기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 높이가 전체가 치수 문자랑 똑같아야 합니다. 최대 0.5예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스케일링 포 헤이트라고 되어 있죠. 이 크기가 뭐냐면 치수 문자 대비 공차 문자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치수 문자를 1로 놓으면 공차도 1이 됩니다. 0.5면 치수 문자에 0.5만하게 준다는 얘기겠죠. 0.5보다 넘을 수 없습니다.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돼요. 치수 공차는 이렇게 조그맣게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어퍼 밸류, 로우 밸류로 넘어가죠. 이 어퍼 밸류는
값 자체가 플러스입니다. 근데 로우 밸류는 값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보세요. 제가 여기다 플러스 0.2를 넣었는데 나온 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0.1로 나오죠. 우리 중학교 때 그거 배웠어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안 나면 외우세요. 지금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나오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모든 치수 공차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 플러스 플러스로 나오고요. 어떤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이게 조합을 하잖아요. 결합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때는 헐거운 결합을 해요. 어떤 때는 꼭 맞는 억지 끼워 맞춤도 있습니다. 강제로 때려 맞춰야 되는 그런 결합도 있어요. 헐거운 결합을 하려면 공차가 플러스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강제로 끼워 맞추는 억지 끼워 맞춤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차가 돼야 됩니다. 보세요. 둘 다 플러스 공차를 만들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로우 밸류 값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들어와 버리니까 플러스로 표시가 돼 버립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넣죠. 자, 어퍼 값은 원래 플러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0.2, 로우 값은 원래 마이너스니까 그냥 플러스 0.3. 그럼 어떻게 되나요?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자, 마지막으로 리미트입니다. 리미트를 놓게 되면은 이렇게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우리가 표시하지만 이걸 계산해서 보여주는 것, 이게 리미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멘전 모디파이. 중요한 거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 값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공차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공차로 내려와서 어떤 공차를 쓸 거냐, 그 다음에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여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값은 그러니까 문자의 크기나 문자의 위치는 디멘전에서 결정해 놓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외의 경우는 나머진 전부 다 여기서 값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방 들어가요. 다른 부분들도 전부 다 개별적으로 바꾸는 거죠.